사건 시작. 무표정한 미소 뒤에 백슬래시 정말 이게 내 일이 맞는 물음표 백슬래시 은행 창구 직원이 속으로 삼킨 10번째 질문이다. 고객이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고 욕설을 퍼부어도 그는 웃어야 했다. 웃지 않으면 불친절 직원이 되고 표정이 흐트러지면 컴플레인 대상이 된다. 편의점에서 담배가 품절됐다는 이유로 뺨을 맞는 알바생 항공기 안에서 분노한 승객의 욕설을 견뎌야 하는 승무원 전화 한 통마다 감정을 쥐어짜야 하는 콜센터 상담사.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감정을 노동으로 소비한다는 것이다. 감정 노동자는 웃는 얼굴 뒤에 자기 감정을 숨긴 채 타인의 분노, 짜증, 우울을 받아낸다. 그러나 아무도 묻지 않는다. 그들의 감정은 괜찮은지 이쯤 되면 묻게 된다. 감정도 노동이라면 우리는 왜 이 고통을 백슬래시으로만 해결하려 하는가? 체크프트 이미지 배경과 맥락 제공. 감정노동이라는 이름이 백슬래시 않는 백슬래시 감정노동이라는 개념은 1983년 미국 사회학자 아를리 호크실드, 아리에 호실드의 저서 th 만학의 HART에서 처음 등장했다.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직무의 일부가 되는 현상을 지칭하며 항공 승무원을 사례로 들어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연출하는지가 기업의 이미지와 직결된다고 분석했다. 이후 이 개념은 글로벌 서비스 산업의 확산과 함께 점점 현실이 되었고 한국 사회에서도 빠르게 자리 잡았다. 한국은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구조다. 특히 20에서 30대 여성 중년의 비정규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층이 주요 감정 노동자다. 그러나 문제는 백슬래시 하나로 좌우되는 백슬래시를 강조하는 반면 그 과정에서 노동자가 겪는 정신적 손실에 대한 보호 장치는 너무도 빈약하다는 점이다. 감정노동은 그 자체로 극도의 스트레스, 번아웃, 우울증을 유발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서비스업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다. 다양한 관점 통합, 현장의 목소리와 연구가 말하는 것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감정노동자의 67.8%가 업무 중 모욕적 언행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72%는 업무 이후에도 감정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 감정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일상에서 분노 조절장애, 수면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다. 콜센터 근무자의 1, 3 이상이 정신건강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내부 보고서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감정노동이 단순히 표정관리 수준을 넘어 감정 착취에 가까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 김지영 교수는 자기 감정을 부정하고 타인의 감정에 복무하는 구조는 결국 자기 정체성을 훼손시킨다고 말한다. 반면 기업은 서비스질 향상이라는 명목하에 감정 통제를 직원의 기본 소양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는 이 고통에 응답하지 않는다. 감정노동에 시달리다 자살한 마트 계산원, 병원 접수대 직원, 간호사들의 이야기는 뉴스 몇 줄로 끝난다. 그들은 백슬래시이거나 백슬래시으로 치부된다. 이토록 사회는 감정노동을 백슬래시로 개인화하며 구조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설득력 있는 논증, 감정노동 보호법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 2018년 시행된 감정노동자 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은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 법의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이다. 법은 사업주에게 감정노동자의 건강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지만 이를 어겼을 때 처벌 조항은 사실상 권고 수준이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방어막이 없다. 더 큰 문제는 법이 예외 규정을 많이 둔다는 점이다. 고객 응대 중 폭언이나 위협이 발생했을 때 감정노동자가 업무 중단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분위기조차 만들어지지 않는다. 백슬래시 말고 할 사람 백슬래시는 관리자 한마디에 다시 일터로 밀려난다. 실제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폭언이나 폭행 장면이 녹음되지 않았거나 관리자도 이를 무시했다면 피해 입증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노동자는 끊임없이 감정을 감추고 억누르며 내면의 상처를 감당해야 한다.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희생하는 노동이 되어버린 것이다. 더 나아가 일부 기업은 감정노동 가이드를 만들어 직원에게 고객의 요구에 미소로 응대하라,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는 지침을 제공한다. 이는 감정노동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통제를 시스템화한 것이다. 감정까지 상품화되니 노동의 현실에서 법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생각을 자극하는 결론, 감정에도 권리가 있다. 감정도 노동이라면 그 노동에는 존중과 보호가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감정에도 권리가 있다는 말은 결코 과장된 구호가 아니다. 인간의 감정은 개인의 일부이며 감정을 억압하는 노동 구조는 결국 인간을 소비재로 대하는 비인간화의 출발점이다. 더 이상 감정을 인내로 감추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감정 노동자도 울 수 있어야 하고 불쾌한 감정에 반응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감정을 들키면 프로가 아니다라는 잣대 대신 감정에 공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고객 응대를 백슬래시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백슬래시 일하는 보이지 않는 노동의 가치를 사회 전체가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만 감정 노동자들이 더는 참지 않아도 되는 사회 감정이 존중받는 노동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